장영하 변호사의 긴급 기자회견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욕설 파일 어제 공개한 34개 파일이 어떻길래 이렇게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지. 네, 여러분들 뭐 구에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네, 저희들은 지금 파일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파일을 어제 공개한 새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파일을 다 갖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직접 공개를 해서 틀어드릴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또 여러 가지 지금 고려해야 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개하지 않고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만 드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지금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몇 개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만은 글쎄요, 참 이 욕설이 난무하더군요. 예, 욕설이 끼지 않는 그런 그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친형, 형수한테도 그냥, 글쎄요, 참 제가 방송에서조차 얘기를 못할 정도지, 예, 방송에서도 그냥 저게 형수하고 대화한지, 친형하고 대화한지, 아니면, 아주, 하찮게 보는 후배, 새카만 후배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를 못할 정도로, 야, XX, 노마, 야, XS, 년아, 이런 식의 그런 표현은 아주 오히려 그 녹취록에서는 점잖은 표현으로 됩니다. 아주 욕설이 아주 난무하고, 그러니까 보통 그냥 욕설이 아니라, 아예 이제 그것은 우리가 쌍욕이라고 또 표현을 한 것이죠. 예,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가 난무한 그런 그 상태인데요. 글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하고 형수로 인정을 안 하더군요. 도대체 형이라고 형수라고 인정을 하면은 그런 그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인정을 안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동규, 이런 사람들 얘기가 거침없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같은, 이 팀인지, 같은 멤버인지, 나올 수가 있고요. 글쎄요, 그게 제가 지금 기억에 나는 게 유동기 씨가 모 대학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예, 이렇게 생기기는 좀 투박하게 생겨도 성악을 전공을 했던 사람인데요.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 그 본부장 얘기했던 유동규, 이른바 이 성남시에서 2인자, 3인자로 지금 칭하고 있는 그 사람인데요. 네, 남 PD 거기에 이렇게 옆에 화면 옆에 그거 좀 벌려주세요. 네. 그 유동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죠. 김혜경 씨도 음악을 전공을 했지 않았습니까? 숙명여대를 나온 음악 전공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네 부인이 음악 전공해가지고 유동규 뽑았냐? 예,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서로 알고 있어가지고 뽑았냐?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부인이 음악 전공을 했다고 성남 도시개발 본부장을 음악하는 사람으로 뽑는 거는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또 태연히 합니다.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어? 야, 너는 바로 이제 형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용케 잘하네? 맞아. 맞다는 얘기는 이제 제가 추론하는 거고,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용케도 알았네. 이런 식의 대화가 쭉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동규라는 사람도 나오고, 이른바 우리가 지상에서 이 언론 매체에서 다른 이른바 성남의 그 핵심 세력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지금 기사에 나오죠. 유동규 음대 나왔는데 그래서 뽑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 하는 얘기죠. 예. 이재명이 유동규 측근설을 적극 부인했죠.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 내 측근 정도 되려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녹음 파일로 체계용 배경까지 언급을 했다. 네. 측근이냐 아니냐 아주 그 더티하고 더러운 논쟁이라고 일축을 했지만 유동규와의 관계가 다시 증폭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네, 저도 저 얘기 듣고 진짜로 이게 김혜경 씨가 입김을 넣어서 유동규라는 사람을 저렇게 요직에
이 채용을 하는구나. 본인이 뭐,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참 우습습니까? 예, 바로, 어제 34개의 녹취 파일에, 담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단이, 이재선 형이 아니었다. 먼저 어머니한테 도발을 했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서 형을 응징한 것이다. 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쭉 긴급 회견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유동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른바 성남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아주 일찌감치 그렇게, 이런 먹이사슬처럼, 예,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조금 제가 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어제 저 장영하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문제를 만들던 그 형님도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고 다시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 국민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다로 말하였습니다. 바로 말씀드렸죠.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뭐 녹취 파일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라고 이걸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그래서 녹취 파일이 무서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가 어제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대로 또 나옵니다. 4차례나 욕설을 들었던 박인복 형수, 예, 이재명의 형수죠. 그러니까 이재선 씨의 부인입니다. 그렇죠? 2016년 2월에 있었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의 쌍욕과 손아래 동서의 비웃음소리가 특히 뼈에 사무쳐 도저히 잊을 수가 없고, 형님이 강제 입원이 실패하자 공인의사 자격까지 상실시키려는 음모에서 이루어진 고소로 정말 극심한 마음고생을 하였으며, 선거철마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 해명으로 고인된 형님의 인격살인을 멈추지 않는다고 어제도 간절하게 하소연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꼭 밝혀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 누가 부탁을 했다는 얘기죠? 네, 박인복, 이재명 형수가 나와 나의 남편, 네, 그 고인이 된 이재선 후보의 명예는 꼭 회복을 시켜달라라고 이렇게 장영하 변호사에게 모든 어떤 증언이라든가 증거, 또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2016년 2월 4년 만에 통화에서도 누구랑 통화? 예, 형과 형수하고 통화를 한 것이죠. 여전히 쌍욕으로 빈정을 댔고 특히 옆에서 악마처럼 비웃던 김혜경과 함께, 김혜경은 부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부인. 함께 귀신 같은 웃음소리로 빈정대던 그때만 생각하면 6년여가 지난 지금도 소름 돋고 한다는 것이다. 예, 이 후보는 아직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폐보를 찌르는 쌍욕을 한결같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쌍욕 원인을 형님과 형수가 먼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으로 돌리며 또 그런 상황이 돌아온다면 똑같이 욕할 것이라고 강변하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민과 언론에서 사건의 발생 시간과 순서만 살펴보아도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이 너무나 쉽게 분명해집니다라고 지금 장영하 변호사가 시간대별로,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의 이 강변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그거는 박인복 형수의 상황 설명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시죠. 네. 글쎄요, 참 이게 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이른바 MBC가 폭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김건희 씨의 폭로 방송을 했는데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죠. 오히려 역풍이 불고 혹폭풍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만 오히려 김건희의 팬클럽이 50여 명에서 지금 한 50배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3,000명, 4,000명으로 늘었다는데 팬클럽이, 예, 팬클럽의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지금 훅폭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욕설 파일이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가 될 뿐더러 그 사건의 발단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먼저 형과 형수가 어머니를 때리고 쌍욕을 한 그게 발단이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도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2년 4월부터 성남시장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을 획책한 사실이 서류상 확인이 되고 2012년 어머니 집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전화통화 이전에 수행비서 백종선, 네, 백종선이라는 이름도 자주 등장합니다. 요즘에 수행비서 백종선의 상상할 수도 없는 협박이 지속되어 이를 중단시키려고 그날 어머니 집을 방문하여 어머니 집 전화로 형님이 이재명 후보와 통화할 때 집과 교회에 불 싸지른다라는 말로 어머니에 대한 존속 협박이 논란이 되었고 또 형님이 김혜경 재수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자조적인 푸념으로 이재명 후보의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망멸이 이때부터 본격화되었다. 2012년 6월 김혜경 여사의 조카에 대한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의 강제 입원 음모가 실토되었다. 또 같은 해 7월 6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소위 형수 쌍욕 통화를 그날 이루어졌고 또 7월 15일에는 어머니 집에서 남동생과의 싸움으로 어머니에 대한 존속 상해가 논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 시간 상황당, 지금 장영하 변호사가 밝힌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2014년 부곡 정신병원의 입원 문제로 2년 6개월 전에 있었던 강제 입원 시도 문제를 덮는 거짓말과 2012년 7월 존속 상해 논란을 그보다 앞선 2012년에 소위 형수 쌍욕을 정당한 수잔으로 뒤집어 쓰이는 기막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즉 2012년, 14년 이렇게 명백하게 그 선후가 분명한 사안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2012년에 먼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나 뒤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먼저 이렇게 형한테 그 쌍욕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진실이 아닌 거짓이다라고 시간상으로도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한 것이죠. 네. 한 줄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형님과 통화에서 사용한 욕설을 문자화한 녹취록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페이스북이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즉각 제재를 하였다.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SNS죠. SNS에 그런 녹취 파일을 쭉 올렸더니 삭제가 되더라. 물론 민주당 쪽에서 삭제하라고 지시를 내린 건 아니겠지만 페이스북이 알아서 자기들 가이드라인 위반했다고 페이스북을 삭제를 했다. 이 페이스북마저 그렇게 쉽게 제재하는 욕설을 툭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그런 사람을 집권 여당에서 후보로 공천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제적으로 어떤 망신살이 퍼질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지금 이 장영하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각종 그 자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굉장히 또 사안이 여러 개고 또 이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로 대신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어제 공개한 34개의 이재명 녹취 파일은 네, 김건희 씨의 MBC 불법 녹음을 한 이른바 폭로 방송에 이어서 지금 대선 전국을 완전히 폭로전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건강한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바람직한 현상이 물론 아닙니다. 그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서 김건희 영상을 몰래 녹음해서 MBC에 주고 그걸 전 국민이 보는 그런 그 지상파를 통해서 발표한 것이나 글쎄요, 이 장영하 변호사도 폭로라는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당사자고 그렇죠. 김건희 씨는 후보의 부인이라는 또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글쎄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떻게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녹음 파일과 이런 폭로성 기자회견인 것만은 분명하지만은 결은 좀 다른 마치 김건희 씨 그 녹취 파일이 이 역풍을 일으킨 것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녹음 파일 공개가 역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더 많은 이재명 후보의 이 지지를 했던 또는 또
약간의 또 이 좌진보 쪽에 호감을 갖던 분들이 그 진영을 이탈을 할지 그거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폭로전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약간 좀 글쎄요 진행하는 저로서는 뭐 씁쓸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것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네, 관련 기사로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개한 욕설이 어떻길래 페이스북 통화 녹취 삭제 요거는 지금 장영하 변호사의 오늘 기자회견문에도 들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설명을 미리 해드렸죠. 예, 그 기사를 관련 한번 보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예, 지금 장 변호사가 통화 녹취를 한 그것을 올렸더니 쪼르륵 삭제를 하더라. 예, 욕설이 뭐 그게 여당 후보를 공격한 욕설이든 뭐 야당 후보를 공격한 욕설이든 아마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삭제를 했다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장영하 변호사가 그래서 왜 삭제를 했느냐라고 항의 절차를 밟는 중이다까지 돼 있죠. 그런데 예, 이 페이스북에서조차 자기들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정도로 저렇게 심한 욕설이 들어있는 것을 대선 후보가 했다는 그 자체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지금 장 변호사는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김건희 녹취록에 맞불 성격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판단이 어떻습니까?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맞불 성격으로 이재명 욕설에 담긴 통화 녹음을 공개를 한 것인가 라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김건희 그 녹취록 공개가 일요일이니까 오늘이 수요일이고 3일 전이죠. 3일 전인데 예, 제가 장영하 변호사하고 딱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서 대담을 했기 때문에 저것은 계속 갖고 있다가 맞불 성격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대담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간다. 녹취 파일, 지금까지 공개 안 된 34개의 녹취 파일이 거의 지금 이 보정 작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대로 곧 공개를 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게 시간, 타이밍을 맞춘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예, 본인이 여기 와서 얘기를 한 거고 타임으로 봐서는 작업이 한 3, 4일 만이면 끝나면 바로 공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김건희 그 녹취록에 대해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맞불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공개 하는 파장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사 내용도 지금 오늘 조간에는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60분이죠. 160분. 이 김건희 파일은 7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녹음 그 러닝 타임 녹음한 그 이 시간만 7시간인데 이거는 160분이더군요. 160분이면 2시간 40분이죠. 네, 이 러닝 타임 길이로 봐서는 더 이 김건희 파일이 훨씬 더 길죠. 물론 52차례 통화를 했다니까 당연히 길 수밖에 없고요. 네, 이재명 친형 형수 욕설은 지금 추가로 지금까지 나온 거 말고 추가로 공개를 한 게 34개 파일에 160분 길이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국민께 용서해 주길 바로 어제 저렇게 금방 사과를 한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녹취 파일이니까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대로 성문, 예, 목소리의 지문이 그대로 나와 있고 본인이 뭐 형과 형수한테 저렇게 아주 욕설을 던진 거는 우리는 뭐 그 5년 전, 예, 경기도 지사 출마할 때부터 간헐적으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장 변호사를 바로 즉각 고발을 했습니다. 바로 예. 그 후보 비방죄 뭐 이런 걸로 바로 고발을 했는데 오늘 장영하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도 변호사다. 나도 법률가인데 내가 왜 그런 걸 모르겠느냐. 지금 아무리 나를 고소 고발을 해더라도 이거는 나는 이 법에 따라서 법에 크게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자회견을 하고 녹취록을 공개를 한 거니까 큰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이 법원
또 이 검찰 뭐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면 또 이제 일단 검찰이 또 조사에 나설 텐데 어떤 식으로 이게 귀결이 될지 그것도 한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크미니스님 스타벅스죠? 스타벅스 한 잔 또 하라고 또 이 소중한 정성을 아주 보자기에 이렇게 이쁘게 싸서 예,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트 모양까지 계시고요.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속속들이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네, 중간에 오신 분,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몇십 분 계실 텐데, 네, 아주 웰컴입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은 금방 또 저희들하고 이렇게 친숙한 관계가 되니까요. 예, 좀 뭐, 멋쩍거나 여기는 어떤 데지라는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시고 자주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한 가지 시작할 때 청을 드렸습니다. 네,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봐 주시고 출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가 여러분들이 예, 수백 개 이렇게 많이 쏘아주시면은 저희들이 쭉 예, 이 방송이 네, 추천 동영상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분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니까요. 예, 좋아요가 그래서 중요하지요. 네, 그리고 예, 아직 그 깜빡하고 구독 버튼을 아직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해 주시면은 뭐 금상첨화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가 공개한 욕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요. 예, 이미 이제 이거를 한두 번 들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드렸지 4년 반 전에 경기도 지사 선거할 때도 이게 일부분 불거지긴 했었죠. 예, 그래서 아이고 뭐 이런 참 욕을 다 듣네라고 하는 쯧쯧하는 사람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계속 새롭게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글쎄요, 그 욕설 한두 번 통화해서 욕설을 한 게 아니더군요. 정말 이게 이 녹취록이 34개면은 글쎄요, 수십 번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이른바 어머님이 안 계시면 또 형수가 그 집에 또 이 어머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네,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형수가 집안의 어떤 그런 그 여성분으로는 기둥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걸 뭐 전혀 인정을 안 하더군요. 글쎄요. 하여튼 여러분들 뭐 욕설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논평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기울지 제가 잠옷 귀추가 궁금합니다. 네, 장 변호사의 공개한 욕설이 페이스북에서도 삭제를 올렸더니 금방 한두 시간 내에 삭제가 되더라. 예, 삭제는 물론 뭐 이재명 후보라든가 민주당 후보에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이거 삭제해달라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유튜브 이런 게 다 이 한국적인 그런 그 토종이 아니라 예, 본사가 다 해외에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압력을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될 거는 아니고요. 예, 그거는 뭐, 저는 믿습니다. 그거는 압력을 넣어서 된 게 아니고 페이스북이 자체적인 뭐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겠지만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이른바 국제적인 SNS, 에도 담을 수가 없는, 예, 거기에 도저히 내비둘 수가 없는 그런 욕설을, 특히 대선 후보, 아주 그것도 유력, 이 집권 여당의 후보가 했다는 그런 점에서는, 글쎄요, 상당히 파장이 만만치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다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거를, 어떠한 적절한 시점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여러분들께 글쎄 공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욕설은 뭐 욕설로서 끝내야 될지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짝반짝님, 해병대님, 김코리아님, 이재구님, 예, 해병대님이 진짜 역대 최악의 대통령 선거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지금 매우 혼탁하지요. 예, 저쪽은 김건희 씨에 대한 폭로 방송을 아예 이 1인 유튜브에서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또 지상파로 주고, 예, KBS, MBC가 우리나라 공영방송 아닙니까? 네, MBC도 공영방송입니다. 네, 주주 지분이 예, 그 정부 쪽에서 최대 주주로 갖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그런 MBC에서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상파에서 열심히 그런 방송을 만들면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전파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게 유튜브 방송에서 그렇게 몰래 녹음한 거를 이제 지상파에서 그거를 틀을 정도니까 완전히 거꾸로 됐죠. 오히려 유튜브 이 서울의 소리라는 방송에 MBC가 하청 방송을 하는 그런 형국이니까요. 글쎄 모양새가 참 아주 우습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게 바로
그게 지금 이번 대한민국 대선, 우리나라 운명을 가를 대한민국 대선의 그런 그 현재 모습이다라는 것이 참 씁쓸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장 변호사 공개한 욕설, 이 준비한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욕설 얘기를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제 입만, 상당히 좀 거칠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유, 왜 저희는 저렇게, 이 욕설 얘기만 오래 해라는 그런 얘기를 또 느낌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욕설 얘기는 가급적 조심을 하고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주의입니다만은 때가 때인지라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장 변호사가 오늘 긴급 기자 회견을 열어서 공개한 욕설에 둘러싼 이재명 후보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의 핵심은 서로 발단이 지금까지는 형과 형수가 어머니를 때리고 폭행과 폭언을 했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서 그렇게 형과 형수를 그렇게 한 거다라고 했는데, 시점으로 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즉 뭔가 발단이 우리라고 형과 형수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순전히 이재명 후보의 그런 그 인성이라든가 그런 데 기인을 한 것이다. 정신병원 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 데서 모든 게 비롯된 것이지, 이게 어머니를 이 형과 형수가 폭언하고 폭설하고 하는 게 시점상으로도 안 맞는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 준 것입니다.